며칠 전에 배우 최지우 씨가 조용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작고 조용한 결혼식은 이제 드문 일도 아닌데요. 네, 특히 요즘에는 결혼할 때 드는 모든 비용을 신랑과 신부가 반반씩 내는 이른바 반반 결혼식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마이패밀리, 오늘은 이 반반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우 씨 결혼은 소속사도 몰랐다면서요? 깜짝 놀랐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더 놀랬다 그래요. 네. 그 일명 지우히메라 그래서 히메가 공주란 뜻인데 그만큼 아직도 뜨거운 한류의 주인공을 자리 잡고 있는 최지우 씨가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하면서 실제 본인이 알고 있던 여러 팬들을 위해서 손편지를 써가지고 네. 팬카페에다 올린 것 말고는 사실 뭐 매니저도 몰랐다 그러니까요. 네. 이건 본인들만 아는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아니었나 싶고, 근데 뭐 요즘에는 이런 결혼식들이 실제 뭐 성유리 씨도 그렇고 이나영 씨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작게 조용하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타들의 신결혼 풍속도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요즘 살살 이런 경향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보셨던 네. 이거 참 새롭다는 그런 결혼식 혹시 있으셨어요? 제일 새로운 결혼식은 본인 결혼식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봤던 굉장히 재밌는 결혼식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아버지 쪽, 신랑의 아버지 쪽 집에서 마당이 있는데요. 네. 그 마당에 저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마당에서 진짜 정장하고 그냥 드레스도 아니고요. 깔끔한 일종의 양장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서 결혼하는 집이 있었는데 저는 가서 깜짝 놀란 게 하객이 총 합쳐가지고 20명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결혼식이 저는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보기 좋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요새 이런 걸 이제 스몰 웨딩이라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하게 하지 않고 진짜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만 함께 모셔서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그 결혼식을 보면서 저희 애들도 이제 결혼이 이제 한 10년 이내에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실제 우리처럼 100명, 200명, 300명씩 오는 이런 큰 결혼식 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진 않죠. 반반 결혼식이 추세다. 최근 트렌드다. 뭐 결혼식 비용 반반씩 내는 건 알겠습니다. 뭐 혼수 장만도 반반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어디까지 반반입니까? 뭐 전세 보증금까지 반반씩 마련한다는 겁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 반반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반반하면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 어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상담 상황까지 오게 된 부부였는데 이 부부는 신혼여행을 갔는데 열기구를 타기로 했대요. 네. 열기구를 타기로 했으면 두 사람이 타면 각각 어쨌든 보통 신혼여행비를 함께 내가지고 동시에 지불을 하잖아요. 네. 신랑은 안 탄다 그러고 아내는 탄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얘기가 반반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탈 거는 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결국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사실은 상담 현장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요새 더치페이로 성장했던 첫 세대들이 이제 반반 결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특별히 각자 내면서 그 부분을 서로에 대해서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실제 이 이른바 반반 결혼에 대한 입장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가서 공연하는 정인 씨도 조정치 씨와 결혼할 때 반반 결혼식을 했다는데요. 전부 다 반반씩 하자라고 해서 제가 뭐 집도 반반, 뭐 집기 하나, 뭐 가위 하나, 네, 모든 뭐 비닐봉지 하나 다 반반으로 제가 총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적어서 딱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귀엽다, 그렇죠. 좀 쪼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런 거. 반반 결혼에 대해 부모 세대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요. 배우 곽정희 씨입니다. 참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이제 우리 종래의 한국 남자들이 집을 마련하고 여자들이 이제 살림을 마련해갖고 가는데 요새 젊은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서로 너 얼마 나 얼마 해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겠다. 같이. 예, 저는 그거 지금 전혀 애들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좋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복 같은 걸 또 그날 하루 입을 거니까 맞추지 않고 저는 빌려 입을 거예요. 한복집 하시는 분들 서운할지 모르지만 진짜 한복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여쭤보지만 문제는 집인 것 같아요. 집을 사기는 어려우니까 결혼할 때부터
전세보증금 반반씩 그동안에는 관행이라는 게 남성 쪽에서 좀 더 하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남자는 우리 옛날에 심수봉 씨 노래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있는데 네. 이걸 바꿔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뭐 이런 거였잖아요. 흔히들요. 네. 그런데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남성이 아무리 혼자 열심히 번다 그래도 집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반반을 해 가는데 그렇다 보니 이 딸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쪽이 아니라 이제 사위를 보는 측에서는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이제 막상 반반 해가지고 낸다 하더라도 내 딸이 맞벌이 해야 되고 독박 육아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남자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 반반했다가 괜히 먹튀 사이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네. 최근에는 또 이렇게 딸들이 또 사위가 함께 협심해가지고 부모님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반반 결혼에 찬성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네. 그 장점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동등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한쪽에서 조금 더 많이 낸다거나 그러면은 생색내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 대표적인 말이 신주어인데 집부심이라는 게 있던데요. 그렇죠. 그게 집을 부순다는 게 아니라 네. 자부심에다가 앞에다 집자를 붙여서 네. 집에 대한 자부심을 합쳐 집부심, 또 차에 대한 자부심은 차부심. 보통 요새 젊은 층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부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집을 장만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싸우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나가! 내 집이야! 이랬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집이 된 셈이 된 건데 네. 이렇다 보니 한쪽에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거나 더 많은 것을 투여해서 조금 더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던 시대가 이제 가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일구었으니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일련의 공동 운명체랄까요? 공동 소유체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커져가고 이런 면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일련의 평등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우리가 함께 같이 장만하고 같이 돈을 내서 하다 보니까 혼수 장만할 때도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아주 알뜰하게 장만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저 이제 TV, 냉장고, 세탁기 하고 장롱 들어오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혼수 목록들이 옛날에는 뭐 모피코트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항목들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를테면 그 전에 모피코트 자리를 최근에는 안마 의자라든지 네. 아니면은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왜 의상 옷들을 이렇게 조금 스팀해가지고 그 살균까지 해주는 무슨 스타일러라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조금 더 실속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항목들을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아주 필수적인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이 젊은 층들이 얼마나 실속 있고 그다음에 아주 현실감 있는 선택을 하는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반드시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너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준비하더라고요. 그렇죠. 남들이 안 하더라도.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저희가 통계를 좀 봐봤는데요. 여전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남성의 경우에 지난해 한 은행에서 조사한 건데 남성의 경우에 1억 원이 듭니다. 여성의 경우에 7천만 원. 역시 문제는 뭐 전세보증금 같은 어떤 주거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최근에 그전에는 이제 조금 집이 어렵다 그러면 남자 대 여자가 7대3 이 정도 갔다면 최근에 6대4에서 5대5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고 또 서로 빚지지 않고 시작하자 이런 의미에서 젊은 층들의 행보는 과거에서 거품을 쫙 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반반 결혼도 아주 대세고요. 또 이른바 스몰 웨딩, 결혼식을 줄이는 스몰 네. 웨딩도 최근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담한 잔디밭에 예쁜 의자가 놓이고 잔잔한 연주가 시작됩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들의 축하 속에 부부가 됐습니다. 20대 중반 이동민, 옥찬영 부부는 500만 원으로 결혼식을 준비했는데요. 무료 예식장을 신청하고 인터넷 공동구매를 통해 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렸습니다. 혼수나 예단이나 저희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생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힘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신랑이 나고 자란 시골집 앞마당과 버드나무 흐드러진 공원도 예식장이 됩니다. 친구들의 노래와 덕담으로 꾸민 콘서트로 결혼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작은 레스토랑, 저렴한 중고 드레스에 이른바 셀프 메이크업과 웨딩 촬영까지 작은 결혼식을 기획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어디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집 옥상에서. 그럼 누가 찍어줬어요?
저희가 직접 카메라 삼각대 놓고 직접 리모컨 눌러가지고 덕분에 결혼식 비용을 400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가까운 가족들만 딱 모시고 정말 축하받으면서 결혼식 하고 싶어서 참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 큰 결혼식장에서 하다 보면 시간대가 계속 뒤에 잡혀 있다 보니까 막 쫓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빨리빨리 타겟들 빨리 패배하고 들어와서 가고. 그러니까요. 네. 빨리 사진 찍으라고. 사진도 안 찍고 밥만 먹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 결혼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거품이 있던 자리가 빠지고 그 자리에 진짜 축하해야 될 사람들, 진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정말 실속 있게 결혼한다는 건 그야말로 거품의 자리를 의미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야말로 웰빙의 의미의 참 오리지널 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근데 사실 결혼이 신랑 신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 부모님들까지 그 마음이 헤아려져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두 6명의 마음이 합쳐져야 네. 뭐 반반 결혼식도 하는 거고 작은 결혼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 한 장면을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혼식을 왜 안 해? 그동안 내가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참.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엄마. 스몰 웨딩을 하겠다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자꾸 조촐하지만 결혼 본래의 뜻을 살려서. 시끄러. 스몰 웨딩 안 돼. 빅 웨딩으로 해. 호텔 얻어서 제대로 크게 성대하게. 뭐 애들 말도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호텔은 좀 과하지 않아요? 그쪽 집은 과한지 몰라도 우리는 전혀 안 과해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긴데 우리 집은 자식이라고는 여기 정환이 하나뿐이라 이번 결혼식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혼수며 예단이며 제대로 받을 생각이니까 격식에 맞춰서 제대로 해주세요. 뿌린 돈이 얼만데. 네. 근데 사실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사자성어로 본전 생각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이 본전 생각을 어르신들 생각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간에 요새 아이들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그 다른 집에 뿌려놨던 여러 부조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결혼식은 결국은 아이들 이제 부조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사실은 조금 더 살림이 보탬이 되라 이런 의미일 텐데 실제 이 부조들을 예를 들어 뭐 스몰 웨딩을 하겠다 그럼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참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100세 시대라서 7순잔치, 8순잔치, 9순잔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세에도 또 잔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부조, 내가 본전 생각이 났던 그 부분은 또 다른 면에서 또 메울 수 있는 여러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축의금 받아서 식장에 식사비로 대부분 또 들어가잖아요. 너무 밥값도 비싸서. 네. 네. 나는 가족 친구들과 조촐하게 작은 결혼식 하고 싶다. 저희가 오늘 작은 결혼식 이야기 준비했는데 저희가 몇 가지 명소 14곳 정도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볼까요? 아주 저렴하게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결혼식장인데 정말 저렴하게 이식할 수 있고 뭐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스튜디오 촬영. 또 뭡니까? 드레스. 드레스 메이크업 모두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나오는 장소 말고도요. 이를테면 뭐 우리가 궁예에서 결혼 전통혼례 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운영군 노락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식당은 그 안에 없긴 합니다만 뭐 80만 원 정도면 되고요. 네. 또 낙성대공원에 있는 그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0만 원대에서 또 예식을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렇게 저렴하거나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예약이야 현재 파트너가 없더라도 미리 예약하고 그때를 맞추어서 네. 그 사이 교제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반 결혼 살펴봤고 작은 결혼도 살펴봤습니다. 혼수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팁 하나만 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반반 결혼의 핵심은 독립과 평등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랑과 또 배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맺어진다면 그게 최고의 반반 결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숭실사이버대 상담복지학과의 이호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